안녕하십니까. 대선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과 동학혁명 강조하는 이재명, 그리고 대선 징크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순신과 동학에 대한 관심은 유명합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이틀 동안 남해안을 횡단하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거제, 통영, 여수, 목포 등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 서려 있는 도시를 순방한 것입니다. 각각 부산포 해전과 옥포 해전, 한산도 대첩, 노량 해전과 명량 대첩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후보는 틈날 때마다 이순신을 언급합니다. 지난 10일 대전에선 똑같은 조선의 판옥선, 똑같은 조선의 수군인데 원규는 싸울 때마다 패전해서 조선 수군을 다 말아먹었지만 이순신은 23전 23승이라는 세계 해전사에 없는 엄청난 실력을 뽐내면서 조선을 지켰다며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조선의 판옥선, 똑같은 조선의 수군인데 원규는 할 때마다 패전해서 조선 수군을 다 말아먹었지만 이순신은 24전 24승이라는 세계 해전사에 없는 엄청난 실력을 뽐내면서 조선을 지켰습니다. 이순신이 이긴 이유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어렵지만 단순하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운다. 그래서 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5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살이 어디가 센지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죽음의 각오로 조선을 구한 것이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살려주셨으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순신의 각오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이순신을 자주 언급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했는데 이유는 단순하다. 지는 싸움은 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이라며 나도 그렇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대충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벨트를 훑은 이 후보는 지난 16일 대동세상을 컨셉으로 전북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동세상은 억강부약과 함께 지난 대선 이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였고 이번 대선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교사회 이상향을 의미하는 대동세상은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의 기치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익산역 광장 유세에서 모두가 어우러져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꿈꾼 게 동학혁명 아니었겠느냐며 동학혁명이 미완으로 끝났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5.18 민주화운동으로 촛불혁명으로 다시 빛의 혁명으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을 찾아 동학혁명의 정치는 살아서 마침내 작년 겨울 남태령 고개를 넘어 서울로 진입했다며 대동세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읍 그리고 이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죠. 그 동학혁명의 정신은 살아서 과거가 현재를 구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것처럼 마침내 작년 겨울에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결국은 서울로 진입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백성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하늘로 취급되는 인내천의 나라, 대동세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적 변화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를 만들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후보가 동학농민혁명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부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동학농민혁명에 빗댄 것입니다. 그해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선 동학농민혁명 당시 수십만 명의 민중들이 죽청을 들고 싸웠지만 기관총에 진압됐다며 새로운 전쟁에서는 1인 1표라는 같은 무기로 싸운다. 이제는 물에게서 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평소 즐겨 쓰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수사도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동학사상과 결이 같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우금치고개에서 2만 명이 넘는 동학농민군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2,000명에게 전멸을 당했을 때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사례로 K방산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이순신과 동학혁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앞으로 그의 정치 여정에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대선 징크스입니다. 어떤 징크스가 계속되고 어떤 징크스가 사라질지 궁금합니다.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징크스는 2012년 대선 때 깨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이겨야 당선된다는 징크스도 바로 박근혜 후보가 깼습니다. 안경 쓰는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된다는 징크스는 문재인 후보가 깼고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징크스는 윤석열 후보가 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서울법대 출신은 어렵다는 징크스도 깼습니다. 예,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 모두 이관왕입니다. 그러나 후보 등록 시점에 지지율이 뒤집힌 적 없다는 징크스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선 결과가 엇박자가 난다는 징크스도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한국에선 진보 후보가,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징크스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재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지사가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는 올해 깨질 수 있습니다. 이인재와 손학규, 남경필 등은 실패했지만 올해는 어쨌거나 각각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과 김문수가 유력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나서면 낙선한다는 징크스도 이번에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재명 후보가 이대로 당선된다면 이 징크스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